2교시를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get article index by id 메서드를 제가 주석을 좀 걸어 놨고요. 얘가 지금 당장 위에서 호출이 되고 있었는데 얘를 주석을 걸었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정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get article by id 로직을 얘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주석을 걸 거기 때문에 얘를 좀 돌려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형성된 펌을 사용해서 아티클 순회하고 아티클스를 순회하고 일치하는 게 있으면 리턴해라. 우리가 아까 짜놨던 로직을 그냥 형상된 펌문으로 돌려놓은 것 뿐이죠. 딱 이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제 여기를 이걸로 호출을 할 거고요. 리턴 값이 아티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바뀌어야겠죠. 온전하게 받아주려면 자 바꿀 겁니다. 아까 리무브를 할 때 객체로 지워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거 쓸 거 아니고요. 지우는 건 실제로 인덱스 가지고 지울 거예요. 근데 이 로직 자체는 똑같은 거 사용하도록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시물이 없을 때, 일치하는 거 없을 때 걸러주는 부분도 일단 이걸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제 found index가 아니라 found article 가지고 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리무브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인덱스 말고 그냥 객체 자체로 지우면 여기다 그냥 found article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는 거죠. 자, 저는 이걸 먼저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인덱스 이거 살려놓고 여기서 이 함수 사용해가지고 이거 반복문 없애고 조건문 하나만 남겨놓고 일치하는 거 있을 때, 인덱스가 -1이 아닐 때 아티클스에서 인덱스 활용해서 객체 가져올 수 있었죠.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로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까 get 하던 거, 그거는 사실 아까 그거 말고도 우리 이거 형상된 폼을 돌리기 전 코드에서도 하던 거잖아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로, 이거는 결국 이거거든요. 인덱스로 값 찾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값으로 인덱스 찾기는 될까요? 이게 인덱스로 값 찾는 건 됐는데 값으로 인덱스 찾기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반대 상황인 것 뿐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함수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내장 함수를. 리스트 객체 안에서는 이제 기존 리스트 객체의 내장 함수,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썼던 get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get이라고 하는 애가 인덱스로 값을 찾던 애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건 이거니까 얘는 어떤 함수가 있냐,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인자에 값을 넣어주면요, 그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는 인덱스를 찾아줘요. 얘는 리스트 객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문자열, 스트링 타입도 결국에는 배열이었던 거 아시죠?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문자 배열이다 해서 거기서도 사용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 오브, 얘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지금 방식을 좀 바꾸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found article에 널 아니면 아티클 들어왔겠죠. 연결됐겠죠. 그럼 found article이 뭐 갖고 있어요? 아티클 객체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값이겠네요. 아티클스 안에는 게시물 객체들이 들어있던 거니까
파운드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애 자체가 값이겠죠. 전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죠. 뭐가 나오나. 얘를 한번 돌려보고 이 IDX를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뭐가 찍히는지 우리가 당장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지금 테스트 데이터 때문에 세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있을 건데, 이 상황에서 아티클 딜리트 2번을 해보겠대요. 예상해보세요. 얘가 출력해주는 값이 IDX가 뭐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네, 잘 나오죠. 2를 썼는데 2번 글은 지금 아티클스에 0번, 1번,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2번 글을 지우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글 2번 글이 존재하고 있는 인덱스 번호 1번이죠. 얘를 리턴해 주는 거죠. 얘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써도 잘 지워지겠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고 여기다 IDX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도 돼요. 똑같은 거죠. 어쨌든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인덱스를 남겨줄 거니까 그걸로 지우겠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인덱스 찾는 이 로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얘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네요. 물론 그냥 이렇게 지우는 것도 당연히 되니까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갖고 넣으면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도 결국 함수 한번 실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식으로 일단 커밋을 하나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커밋한 내용도 수업 페이지에 공유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만 해도 인덱스 찾는 로직 그거 활용해서 아티클 바이 아이디 하는 거 그렇게도 가능했고,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얘로 다 통일시켜서 객체로 지우는 거,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활용해서 객체 받아 놓고 그 객체를 값으로 우리가 인덱스 오브 함수를 활용해서 지우는 것도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많아요. 결국 순회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순회하는 로직 자체는 한 군데는 적어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지우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방식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간략하게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잘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려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다음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만들 거예요. 컴퓨터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보고 리스트를 갔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콘솔로 만들고 있는 이 게시판은요, 사실 요런 걸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의 모토는 요런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화면을 대체할 수 있는, UI를 대체할 수 있는 JSP라는 친구를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UI를 이 콘솔에서 이 출력문을 통해 간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조차 없으면 여기에 아무 내용도 안 나올 거니까, 그쵸? 그럼 이런 게 모토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리스트잖아요. 게시물 리스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검색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어떤 게시판을 가도 리스트나 혹은 어떤 게시판 일부 기능 중에서 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해볼까요? 제목에다가 이런 거 입력하면 이 내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글들을 나타내 주죠. 여기에는 뭐 제목만, 작성자, 내용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까지 다 할 건 아니고 나중에는 다 할 거예요. 우리가 JSP 배우고 나면은 다 엔간한 거 다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콘솔에서 하는 거 그 자체는 일단 제목만 해서 제목에 내가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있으면 있는 애들만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기능 자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쵸? 우리 지금 아티클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리스트 기능 안에 이 검색 기능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일단 명령어 입력받는 것부터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왜냐면 검색어를 입력을 받으려면 어쨌든 추가적인 입력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로직 안으로 못 들어올 거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라면. 왜냐면 갔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검색어에 검색어가 제목에 있는 글들만 리스트로 나타나게 되는 구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보셔야 될 목표고요. 근데 이 기능을 만들었을 때 구현 후 기존에 당연히 원래의 기능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기능 구현은 기능 구현인데 이걸 구현했더니 그냥 아티클 리스트가 안 된대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안 나온대요, 게시물 전체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래 만들어놨던 이 기능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추가 입력을 했을 때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검색어가 일치하는 제목들이 있는 리스트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검색어 관련된 기능인데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리스트 명령어 들어오던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거예요. 얘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명령어 자체를 새로 뺀다고 하면 얘는 그대로 두고 검색어가 있는 경우만 명령어로 빼서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접근은 좀 더 쉽게 됐을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어 하나 받고 있던 이 부분 안에다가 같이 입력을 하는 건데,
얘를 일단 equals로 두면 우리가 리스트 하고 띄어쓰기 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는 이 경우에 애초에 이거는 리스트 명령어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얘부터 바꾸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 뒤에 뭔가를 입력하는 방식 해봤죠. 그쵸? 디테일이나 모디파이, 딜리트 다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스타트 윗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테일이나 모디파이, 딜리트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까지 스타트 윗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얘는 글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이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까지만 입력을 했을 때 여기로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바꿔놓고 저장을 했고요. 실행시킨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하고 띄웠어요. 이거 이 리스트로 들어와질까요?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우리는 명령어 자체를 받을 때 트림을 걸어놨으니까. 이 리스트 뒤에 붙은 이 띄어쓰기 한 칸, 얘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명령어로 이 검증을 통하기 전에 여기로 이 로직이 여기까지 일단 오기 전에요, 이 윗단계에서 양쪽 끝 공백 제거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 아티클 리스트 띄어쓰기까지 입력한 명령어라고 했을 때 여기 검증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여기는 지워진 상태. 그쵸? 그럼 우리가 원래 기능을 유지를 하려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면 이 검색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일단 해결을 하고 넘어온 건데, 그럼 우리가 명령어를 인식은 여기까지 할 거고 띄어쓰기 하기 전 이 순간까지 인식을 할 건데, 그 뒤에 검색어가 있을 때 그때는 얘를 우리가 일단 어떤 변수에 담든가 해야 비교를 하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게시물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검색어가 있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둘 다 게시물이 없다라고 나오면 되니까 이거 밑에다가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먼저 걸러지면 컨티뉴 만나서 올라가면 훨씬 깔끔하게 밑에 불필요한 로직들 안 탈 거니까 이거 밑에다가 저는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변수를 활용해서 이 리스트 뒤에 띄어쓰기 하고 붙어서 오는 그 검색어들, 걔네들을 전부를 잘라내서 보관시킬 거예요. 우리 명령어는 cmd에 들어있고요, 현재. 그쵸? 이 cmd를 서브스트링으로 쪼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고민하시면서 서브스트링을 찾아보신 분들은 방법을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근데 엊그저께 날짜 하면서 했었죠?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그냥 스트링 문자 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5, 1, 2 저는 그냥 제목 1, 2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문자열로 저장이 되면 어쨌든 얘는 배열이니까 인덱스를 가지고 저장이 되겠죠. 그럼 얘가 0번,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텍스트 제목 1, 2를 이거를 입력한 상태, 얘를 문자열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서브스트링을 했어요. 일단 서브스트링은 인자를 하나 줄 수도 있고 두 개 줄 수도 있어요. 하나를 줬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죠. 서브스트링에 인자를 한 개만 줬을 때, 이때는 이 해당하는 인덱스부터
마지막까지 다 긁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2를 넣었다. 그럼 2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인자를 2개를 줬다 라고 한다면 이게 시작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얘가 끝나는 인덱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올 것인가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검색어 그냥 통째로 가져오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아티클 리스트가 쓰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검색어니까 이걸 통으로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끝까지 가져와라 하면 되겠죠. 우리가 몇 글자 입력받을지 모르니까 제한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검색어 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시점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는 방식으로 인자를 하나 주는 걸로 서브스트링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이걸 가져올 때요, 여러분들 인덱스가 지금 우리가 방번호라고 배웠고 비슷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방번호라고 배웠고 이렇게 부여된 것처럼 배웠지만 사실상 인덱스는요 여기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 서브스트링이나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 뭔가 자를 때, 슬라이싱 같은 거 할 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인덱스는 이 방이 시작하는 위치에 존재해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 스타트 인덱스가 1이고요 엔드 인덱스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목 1, 2 가져오겠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 목 1까지만 가져와요. 이게 왜 그런 거냐, 1번 인덱스부터 3번까지 가져와서 그래요. 실질적인 인덱스는 이 방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방이 시작되는 시점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갖다 줘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1부터 3까지 맞잖아요. 그쵸?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아마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들은 접하셨을 거예요. 인덱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하나 토대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봅시다. 이 명령어 입력되고 나서 검색어가 입력이 되는 거니까 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리스트까지는 12, 길이가 12이네요. 그러면 인덱스는 0부터 11까지겠고, 그쵸? 그럼 그 뒤에 이 리스트까지니까 일단 우리가 검색어에 공백은 안 넣을 거잖아요. 리스트 뒤에 한 칸 띄는 이거 빼고 검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 앞에 띄어쓰기까지 그 자리는 그러면 길이는 13일 거고 인덱스는 0부터 12겠죠. 그쵸? 그럼 검이 시작되는 자리는 길이가 14부터고 인덱스는 13부터죠. 그쵸? 이걸로 볼게요. 여기 T까지 길이가 12, 인덱스가 0부터 11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공백 한 칸 12번 인덱스고 이 검 같은 경우 13번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인자 하나 줬을 때 몇 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가져와라 한 거니까 지금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2번 인덱스라고 했어요. 그럼 2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가져와라. 뭐 나와요? 결과? 1, 2 나오겠죠. 1, 2. 그럼 여기서 검부터 끝까지 가져와라. 그럼 몇 입력해줘야 돼요? 그쵸? 13이죠. 이 검이 시작되는 자리가 13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걸 칸으로 다 나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 검이 시작되는 이 자리가 13인 거잖아요, 인덱스가. 그럼 검부터 우린 필요하니까 13 인덱스를 넣어줘야 검부터 뒤에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입력하고 띄어쓰기 한 칸까지 한 뒤에 입력한 애들이 여기에 담기겠죠. 실제로 담기나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거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띄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검색어에 ASDE 라고 하는 애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죠. 잘 담겨 있네요. 그쵸? 문제 없어요. 근데 이 13이라는 애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칸 한 칸 계산을 한 결과로서 가져온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기능에서는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이거 길이 몇이에요? 아까 우리가 세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었잖아요. 그쵸?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기능상의 문제가 없게 두고 이거부터 확인을 같이 해보죠. 이게 출력된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12)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처럼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그쵸? 플러스 1을 해야겠죠? 잘 나오죠? 그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일단 검색어 잘라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플러스 1 굳이 써야 될까요? 이거 말고 좀 더 스마트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을 늘려서 그냥 13부터 가져와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이거 안 쓰고요. 이거 자체에 트림 걸면 그러면 알아서 앞에 있는 공백 지우고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냐면요, 이 트림을 걸기 전을 한번 보세요.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돌리면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세요? 공백 2칸 된 거거든요. 공백 한 칸은 이 출력문 때문에 나온 거고 이것 때문에 한 칸은 우리가 12번 자리부터 가져와라 했기 때문에 이 T 뒤에 온 띄어쓰기 한 칸 얘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13부터 가져오게끔 하려고 플러스 1을 했던 건데 근데 얘 자체한테 트림을 걸어버리면 얘가 출력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띄어쓰기를 빼버릴 거잖아요, 이 트림이. 그쵸? 이러면 이제 다시 사라졌잖아요. 공백 한 칸으로 줄었잖아요. 그쵸? 이런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결국 13번째부터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띄어쓰기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이러면 검색어에 뭐 나와요?
이거 나올걸요? 아 아니다, 얘는 그치 트림이지. 트림이니까 다 나오는구나. 근데 이것도 그쵸, 이게 맞죠? 이렇게 다 나온 건데 ASD가 다 나온 거잖아요. 이게 12번째부터 가져와라 였는데 우리가 트림으로 12번째를 씹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했을 땐 다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원래 입력받아야 되는 명령어랑 좀 다른 경우잖아요. 그쵸? 원래는 띄어쓰기 한 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그냥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실수로 입력하지 않은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그냥 검색어를 자르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13을 박아놓으면 SD, ASD가 나왔을 건데 우리가 트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 뒤 자체, 리스트 뒤에 입력된 거 자체를 검색어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취향 차이고, 이거 자체도 걸러주고 싶으면 조건 주면 되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검색어를 뽑아오는 것까지는 성공. 그쵸? 그럼 이제 검색어가 있으면 이 글들 순회해보고 검색어가 이 글들이 갖고 있는 제목과 일치는 아니고 제목에 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있다면 리스트로 나타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서치 키워드가 얘의 길이가 0보다 크다면 이건 어떤 경우예요? 검색어가 뭐라도 입력이 된 경우죠. 그쵸? 띄어쓰기 제외하고 띄어쓰기만 입력을 하면 트림으로 잘려서 인식 안 할 거니까 그거 말고 뭔가 입력이 됐을 때 이 로직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검색어가 입력이 됐대요.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여기서 보여주고, 실제로 입력된 검색어는 이 if를 탔을 때 나타날 거니까 이런 데서 검색어 뭐 입력했는지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 제목이 있는지 아티클스에서 찾아봐야 되죠. 아티클스 순회해보고, 일단 아티클스 안에 들어있는 게 게시물들이니까 찾으려면 순회를 해봐야 찾을 수 있잖아요. 순회를 해보고 이 안에서 현재 아티클의 타이틀, 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가 검색어가, 그 함수는 contains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서치 키워드가 현재 게시물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함되어 있다면 뭐 하면 돼요?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리스트 보여주는 촉이 맨 윗줄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올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있다면 까지 들어왔을 때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출력문. 그럼 반복문 돌다가 이거 일치해? 있네? 이거 보여주겠죠. 그 위에서 이거 하나 먼저 보여줬을 거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이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합시다. 만약에 else, 이 if를 거치지 못하고 else로 내려왔다라는 건 그쵸, 없는 경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없다가 계속 출력이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다. 여기로 내려와서 아니야, 일단 이거 빼고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놨을 때 걸러지면 있으면 있다고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뭐예요? 아니요. 아티클 리스트만 썼을 때는 검색어가 길이가 0보다 크지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아예 안 탈 거라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검색어가 있을 때가 문제죠. 있을 때 있는 거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얘도 보여주겠죠. 그럼 리스트가 겹쳐서 이상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쵸? 컨티뉴가 적절히 사용될 만한 위치가 애매해요, 좀.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거 해주면 돼요. 이러면 검색어가 있을 때는 얘만 보여줄 거고 없을 때는 얘만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색 결과가 없을 때,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방식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로직은 다 짚었고요. 이 로직 활용해서 한 가지 개념만 추가를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리스트 검색 기능을 좀 완전체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접근한 거냐면 진짜 이거 말 그대로 한번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검색어가 있으면 이거인 거고 없으면 이거인 거니까, 그쵸?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이거를 그대로 한번 옮긴 거고 그것 때문에 있으면 없으면 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서 그 결과를 같이 접목시킬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해보죠. 만약에 그냥 리스트만 쳤다 그럼 3개 잘 나오는 거고, 검색어에 2를 줬다 그럼 제목 2, 얘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나오죠. 이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검색 결과에 대한 원하는 것만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죠. 이제 기능을 만들 때 일단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대로 한번 접근한 거 해봤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에 얘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